안녕하십니까. 북콘서트에서 발제를 하게 되는 호학서당의 신백훈 훈장입니다. 공학의 미래, 김정호 카이스트 글로벌 전략연구소장님께서 좋은 책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좋은 책을 독서 기회, 또 발제 기회까지 주신 오정근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자의 플로로그 중요한 것은 문명사적 변곡점이 있다. 과학기술계가 기억해야 될 것들, 그리고 직접 현장에서 생생한 체험을 사례로 한 책이기 때문에 아주 생생하게 읽을 수가 있는 책이 되겠습니다. 특히 젊은 이과생들에 대해서 공학에 대한 낙관적인 관점을 얻게 해준다는 취지로 이 책을 썼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참 어마무시하게 이 책을 본 신백훈의 독후감은 내가 무식한 것을 절감하게 한 책이고, 그래서 많은 것을 배우게 한 책입니다. 저자와 또 북콘서트 오정현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1장은 인공지능에 대해서, 인공지능이 새롭게 찾아온 공학의 기회다. 책이 편집이 아주 잘 됐습니다. 기획도 잘 됐고. 2장은 빅데이터,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3장은 클라우드와 컴퓨터, 아직 열리지 않는 대융합의 시대. 4장은 반도체 핵심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예, 여기까지 했고요. 자, 신백훈 발제자가 할 부분은 5장과 6장입니다. 5장, 수학, 행렬과 확률의 시대가 온다. 수학이 우리 인류사의 역사 이래 최전성기 시대를 맞고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 하나 주제별로 제가 요약해서 발제를 하겠습니다. 자, 6장은 인재, 누구를 어떻게 길러야 하는가 6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소제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학이 최고의 경쟁력이다 하는 겁니다. 2018년도에 고등학교 수학 과정의 행렬 단원이 한국과 일본에 삭제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분야에서 지금 뒤처지고 있다. 수학 없는 인공지능이란 없는 것이고, 알고리즘, 딥머신러닝 다 수학의 힘이다 하는 겁니다. 앞으로 15년 내에 오늘날의 직업 40%가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없는 수학이 없고, 수학 없는 인공지능도 컴퓨터도 없다. 융합의 시대의 통찰력, 이해력, 논리력 배하기에는 수학만한 학문이 없다. 수학의 전성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유튜브의 행렬이 필요한 이유. 우리가 카메라로 이미지를 얻게 되죠. 카메라 센서에는 2차원의 평면 배열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2차원 배열 자체가 XY인데, 여기에다가 색깔 정보, 밝기 정보, 빛이 세기 정보가 더해지게 된다면은 이를 수학적으로 표시하면 N차원 행렬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유튜브가 구글에서 상당히 확대가 되죠. 그걸 어떻게 해내고 있습니까? 이 수학의 힘이라는 겁니다. 행렬 계산량도 늘어나고 있고, 그 인공지능의 그 딥러닝 알고리즘 중에서 영상 이미지 판독에 가장 유용하게 쓰는 방법이 CNN 알고리즘, 이게 수학의 행렬이 필요하다 라고 우리가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미래에는 이진법 세상이다.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십진법을 씁니다. 그 이유는 사람의 손가락이 10개라는 거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인공지능은 2개의 손가락만 있다. 그래서 0과 1 디지털 숫자만 쓰는 이진법이다. 그래서 이진법 산수를 가르쳐야 된다고.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의 미래에는 4가지 직업만 있을 수 있다. 첫째, 기초적인 유체노동을 하는 사람. 두 번째, 소프트웨어 코딩을 하는 사람. 세 번째, 소프트웨어 관리를 하는 사람.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 다 소프트웨어입니다. 이게 다 이진법으로 운영된다는 겁니다.
다음 네 번째는 이산수학이 머신러닝을 이끈다. 이산수학. 무슨 말인가? 이산수학. 우리가 이산가족. 남북 이산가족이 그 이산하고 똑같습니다. 흩어진 산. 떨어져 있는 수학. 떨어져 이산적인 수학 구조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 이산수학이라는 겁니다. 즉 연속되지 않는 공간을 다룬다. 이제 이산수학을 이제는 전공을 불문하고 대학교 1, 2학년 때 꼭 필수적으로 알아둬야 할 과목이 된다는 겁니다. 1차, 2차, 3차 산업혁명에는 그에 필요한 수학이 있지만은 4차 산업혁명에는 더욱 중요한 수학이 있는데 바로 그게 미적분의 시대에서 이산수학이 시대로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이 책을 보고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는 잘 찍는 인재가 성공한다. 뭐야 이게 잘 찍는다. 예, 이 확률 게임은 살아가는데 큰 도움과 교훈인데 이거를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잘 찍는다. 우리가 사지선다에 잘 찍는다. 그거를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알파고가 인공지능으로 바둑을 둘 때 수많은 경우의 수를 줄이기 위해서 그 확률 이론을 사용하는데 그게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기법이다.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기법을 사용을 하는데 이게 확률적 방법이죠. 즉 미적분의 시대에서 확률의 시대로 이제는 넘어가는 변곡점이다. 확률을 알아야만이 좋은 인재가 된다는 겁니다. 다음 여섯 번째는 불확정성 이론과 4차 산업혁명입니다. 고전 역학에서 설명할 수 없었던 양자 역학 행사. 양자 요즘 참 양자 이게 많이 나옵니다. 이게 설명하는 강사도 이게 잘 이해 안 가는 게 당연하다는 식으로 설명하는 게 양자 역학입니다. 전자의 파동성과 터널의 현상을 두고 전자를 가두고 꺼낸다. 그 결과 디지털 데이터는 1과 0이 저장이 되는데 글쎄요 제가 이렇게 요약을 해서 저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이제까지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모두가 불확실합니다. 모두가 불확실한데 다만 거기에서는 확률로서만 존재할 뿐이다.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이 존재해서도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미래를 예측하고 할 적에는 이렇게 확률 이론을 가져야 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국가, 새로운 사회, 새로운 기업의 앞날을 설계해야 한다고 저자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는 축적의 시간, 축적의 수학. 칼스테는 최근 초세대 협업연구실 제도를 국내 처음으로 시행을 했다는 게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의 시니어 교수, 나이 드신 교수님과 젊은 교수들이 모여서 협업으로 연구를 진행하는데 5년 동안 연구 공간과 운영비를 학교부터 지원해. 이게 앞으로는 대수적으로 많이 퍼져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교수 한 분이 돌아가시면은 그 연구 실적이 다 사장돼 버리는 게 아니고 축적을 하자. 그래서 더욱 발전시키자.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 시간과 실패의 축적이 필요하다. 그 많은 시행착오와 시간을 거쳐야만이 정말 새로운 것이 발견도 되고 발명도 되고 그래서 시간은 공짜가 아니다. 시간을 들여야 된다. 이런 문화를 구축하는 축적의 과정이 필요하다. 이게 복소수 수열의 합, 수학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에는 여덟 번째 자연계의 위대한 곡선, 삼각함수. 삼각함수의 이런 철학이 있는 거는 이 책을 봐서 알게 됐습니다. 과학자가 되거나 공학연구원이 되면은 삼각함수와 평생을 함께 살게 된다는 겁니다. 삼각함수의 교훈은 뭐냐? 현재 값보다 미분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 미분에는 기울기가 중요하다. 그래서 기울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울기를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각함수의 또한 가르침의 철학은 모두가 상쇄돼서 얘기된다는 거예요.
양인 영역과 음인 영역이 항상 같다. 즉 인생에서도 즐거움과 괴로움의 총합은 같다. 이야, 이게 의미가 심장한 말입니다. 즐거움과 괴로움의 총합은 같다. 즉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면은 삼각한수는 그 진리를 일깨워 준다는 것이죠. 즉 자연과 인생을 이렇게 완벽하게 표현하는 삼각한수는 진정 아름다운 함수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참 이거를 제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장의 첫 번째 6장은 뭐냐? 성적에 갇힌 공학의 딜레마를 지금 현장과 동떨어진 교과서로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 교육을 시키고 있다. 대입시험의 한계를 보면은 입학시험 성적이 실제 산업이나 연구 현장에서의 작업 수행 능력은 아무 상관이 없다. 시험도 인공지능이 사람보단 더 나은 능력을 발휘하는 영역이 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사람을 어떻게 평가를 하는 그 기준이 뭐냐? 중요한 것은 그 사람만이 인공지능이 아닌 사람만이 독창성에 더해서 다른 사람과 협동이 가능하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이걸 가지고 앞으로는 공학을 발전시켜야 된다. 자, 두 번째는 6장의 두 번째는 창의력 고갈과 블록체인의 발상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에 담긴 창의적 발상, 이거는 사회적 논란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여전히 주목해야 될 블록체인 암호화폐다 하는 겁니다. 블록체인에 기반한 비트코인 기술을 보면은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창의적 발상이 있다는 것이죠. 비트코인을 고안한 게 일본 사토시 나카모토. 그런데 이 사람 정체가 밝혀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직 그가 누군지 아무도 모른다. 그런데 수학을 정말 좋아하는 암호학자에게 추정은 된다. 그리고 공상하기를 좋아하고 독특한 아주 취향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사토시 나카모토가 대한민국의 수학을 배우고 들어갔으면 과연 이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었을까?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저자는 과감한 교육 혁신으로 4차 산업이 없다. 혁신 없이는 그래서 교육을 혁신시켜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 6장의 세 번째, 미국 박사 학위가 기술 진보를 막는다 이겁니다. 미국에 우리가 유학파들이 많이 있는데 유학파들이 이제 갔다 와서 정말 열심히 공부는 잘하고 있는데 지도교수에서 또 아낌도 받고 했는데 문제는 그 지도교수가 가르쳐준 지도교수 제시한 연구과제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세계에서 2인자 3인자백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즉 우리나라가 노벨상이 없는 거는 이것도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미국에서 진짜 중요한 일은 학교에서는 아니고 기업에서 한다. 기업에서, 국방에서. 그리고 이 때문에 비밀이 많은 국방, 우주 관련한 프로젝트에는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유학생이 참여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 교수들이 그 스승들이 던진 주제에만 추정하지 말고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차별화를 두고 창의적이며 모험적인 연구에 나서야 할 때다. 그 어느 때보다도 다음사 미래를 바라보는 안목과 통찰력, 그리고 주류 학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때라고 저자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6장에서 네 번째, 창의 시대입니다. 거꾸로 강의가 있겠는데, 거꾸로 강의. 이제는 스승도 배우는 강의 시대가 돼야 된다. 플립이 뒤집다는 것이죠. 뒤집어버려. 가르치는 대신에 학생이 미리 공부하고 수업 시간에 발표하고 교수는 단지 동반자만 될 뿐이다. 그래서 전통적인 강의 수법은 교수가 강의를 하고 학생들은 복습하고 숙제를 하는데 플립 러닝은 뭐냐? 미리 공부할 거를 주고 학생들이 발표만 하는 거죠. 교수는 옆에서 지키만 보고 되는 거죠. 마치 제가 젊었을 적에 봤던 드라마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공벌레들. 아주 교수가 아주 엄하게 교수 계속 질문하고 토론만 시키는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다음 6장에서 5장. 우리는 2차 산업혁명의 시간에 멈춰져 있다. 지금 대학 입시와 따른 교육은 2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때 대량 생산 체계에 맞는 거기에 불과하다. 이게. 그가 창의성을 말살하고 있다. 문제를 풀 줄 아는 인재가 아니고 문제를 만들 줄 아는 인재가 필요하다. 4차 혁명 시대에는 사람 간의 우애를 가리는 시험은 무의미하다.
이제는 빅데이터로 무장한 인공지능과 경쟁하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사람이 정답이 있는 문제 풀이로 인공지능을 이길 방법이란 없다. 어마무시한 이야기입니다. 틀에 박힌 교육은 인공지능에 노동력을 제공한 뇌로 전략할 뿐이다. 대한민국 대학 입시 방법을 하루하루 빨리 바꿔서 우리의 생존이 달린 문제다. 이걸 우리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6장 6번째, 코딩은 대화의 방법일 뿐이다. 소통의 개념을 더욱 확장한 게 수학입니다. 수학은 컴퓨터와 대화 방법을 하는 기법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코딩은 컴퓨터와의 대화 방법이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초등학교 1학년 전 국민이 간단한 코딩을 배울 필요가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사람이 컴퓨터에 의해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컴퓨터를 지배하는 세상, 사람이 컴퓨터를 지배하는 걸 코딩하는 실력이 있어야 된다.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 6장에서 7번째, 세계는 지금 우리의 인재를 뺏어가고 있다. 전 세계는 지금 인공지능 기술 인력 확보를 해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연방정부 주도하에 인공지능 전략 수립하고 인공지능 대학도 설립할 것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더 엄청나죠. 인공지능 집체교육을 시키고 있고 인공지능 인력 100만 명 양성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연간 25만 명.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냐? 대한민국의 똑똑한 연구실의 학생들만 해도 박사 학위를 받자마자 애플, 인텔 이런 미국 같은 큰 연봉 받으면서 전부 거린데 스카우트 대회 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걸 빨리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10만 양병만이 번영을 이끈다. 10만 양병 소리 또 여기도 나옵니다. 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8번째, 추격자 모델에서 선두자 모델로 가야만 된다. 세상에 없는 연구를 해야 될 때다. 없는 연구. 추격자 모델에서 우리가 쫓아가는 모델이 아니고 선두자 앞서 나가는 모델을 해야 된다. 기존 시장을 파괴하면서 등장하는 창조적 리더를 양성해야 되는 것이고, 그 좋은 방법은 기업이다. 기업과 산학협력만이 좋은 연구 방법이다. 학교 연구실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 모니터를 보고 논문을 검색하고 쓰는 연구 논문만 쓰는 것이 연구가 아니다. 더 큰 그림, 빅피처, 큰 그림을 그려야 할 때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 부분으로 저자께서는 공학이 미래에는 따뜻한 인간이 있다. 왜 저자가 공학으로서 이렇게 했느냐? 그것은 인간 때문이다. 미래의 빅데이터가 인간에게 중요하고, 이 때문에 연구에 하게 된 동기는 기술 자체보다도 그 기술이 인간에게 이렇게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런 인공지능 연구를 하고 있고, 또 공학도로서 인재를 길러내는 구역자로서 책임도 절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미래를 만드는 데는 제일 중요한 게 기업입니다. 기업. 근데 대한민국은 기업 참 문제입니다. 이 노조들 또 날리고 그래서 안 돼. 기업만이 일자리를 만들고 이런 것이 플랫폼 X다. 그 중심에 반도체, 컴퓨터, 인공지능, 콘텐츠, 그리고 피라미드처럼 쌓여야만이 된다. 그리고 이를 설계하고 실현하는데 한국공학계가 큰 힘을 보태야 된다. 이렇게 저자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4차 혁명의 선도국 대한민국이 되고 거기에 수준 높은 교양 있는 우리 국민이 됩시다. 이상 발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